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컨쇼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접수 잘 하셨습니까? 수시 잘 준비하셔서 접수 기간이 이제 끝났어요. 그죠? 자기소개서도 다 이제는 대학교에다 제출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의 준비가 더 남았네요. 면접.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대부분의 학교가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류 100으로만 평가하는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보면서 그 학생의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진위 여부, 그리고 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이나 인성평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체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단계로 학생의 양적 자료를 가지고 어떤 수치화되거나 정량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다라면 이제 심층 면접이라는 걸 통해서 직관적 통찰, 학생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 학생의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평가하고 학생의 이런 소통 능력이나 아니면 학생의 어떤 자질, 이런 잠재 능력들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체크하는 질적 자료 평가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0 학년 면접 준비 기본부터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좀 많이 보지만 교과 면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가지고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학교가 명지대학교인데 그 부분은 저희 이동훈 컨설턴트가 아마 준비를 해 주실 거고요.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면접을 이제 해드릴 건데 오늘만 녹화로 저희가 해드리고요. 9월 27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9월 27일 날 저희가 첫 시즌4 라이브 방송 첫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27일 9시에 면접에 대한 이 뒷얘기,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이제 분석해서 면접을 준비하는 서류 신뢰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해드릴 거니까 9월 27일 시즌4 첫 방송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2020 학년 면접 준비 기본에 대한 부분, 이 기본부터 시작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면접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면접 같은 경우는 가장 대학이 많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반 면접이고요. 심층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한 3명의 정도 면접관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학사정관이랑 그 학과 교수님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 학과가 아닌 랜덤하게 돌려서 교수님들이 그 학과가 아닌 교수님들이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학교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중앙대학교나 경희대학교는 학과 교수님이 안 들어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과 교수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면접 준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만약 학과 교수님이 들어온다라면은 전공에 대한 부분,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체크를 하고 가야 되지만 학과 교수님이 아니라면은 좀 전체적인 생활기록부의 이런 진위 여부가 훨씬 중요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 면접이나 심층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서류 신뢰도의 진위 여부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활동하는 라인이나 이런 활동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들을 학교 선생님이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그 활동을 얼마나 진실되게 했는지는 서류를 보고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안 쓸 수도 있잖아요. 대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서류 신뢰도에 대한 진위 여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솔직히 면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소통 능력도 중요하긴 합니다. 대신 대학교는 말 잘하는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스피치 학원 같은 데 막 보내시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 아이가 정말로 너무 말을 못한다라면 그런 학원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이런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진짜 진실되게 그 활동을 얼마나 주체적으로 과정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류 신뢰도 같은 경우 물어봤는데 많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낭패죠. 아웃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고, 또 하나 그러면 면접에 대한 비중은 얼마나 높은가요? 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학교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높은 학교가 있고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좀 낮은 학교들도 있는데 면접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막 엎어집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이런 면접이나 우리 아이가 이런 교과나 비교과가 좀 약했는데 면접 갖고 뒤집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제 사정관들은 말은 하지만 저희 경험상 그렇게 면접만으로 이렇게 뒤집어 버린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대신 그렇게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되지만 네. 면접 잘 본다고 뒤집어지는 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구술 면접 같은 경우는 논술을 말로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학교에서 문제를 주고요. 그 문제를 풀 시간을 줍니다. 그 문제를 풀고 이제 들어가서 면접장에서 문제풀이 형식의 면접과 일반 면접을 섞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위권 학교인 뭐 서울대나 연대, 고대 얘네들이 지금 구술 면접을 진행하고 있고 구술 면접 같은 경우 문제 같은 경우 대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다 기출문제나 이런 것도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뽑아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사 문제 풀이 면접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학교는 경희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이런 주제를 던져줘요. 답이 있는 주제는 아닙니다. 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찬반 여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 시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저희가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에 이제 경희대학교에서 이제 물어본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학과와 딱 그러니까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긴 되게 어려워요. 학과와 좀 관련되어 있는 시사적인 부분을 물어보는 학과도 있었고요. 정말로 생뚱맞은 거 물어보는 학과들도 있었는데 가능하면 학과와 좀 관련성이 있는 시사적인 사회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학과와 좀 연관되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이슈 같은 거 만약에 경영경제학과를 집어넣은 아이 같은 경우 뭐 중국과 미국 간의 지금 무역 마찰, 무역 전쟁 이런 게 심하잖아요. 또한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이런 경제 외교나 이런 외교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점들 뭐 지금 뭐 저희가 일본 물건을 구입하지 않잖아요. 저도 솔직히 일본 맥주 되게 좋아했었는데 정말 딱 끊었거든요. 못 먹겠 진짜 먹고 싶지가 않아졌어요. 제가 그 말에 완전 공감했어요. 독립운동은 못할지언정 이건 해야겠다 하던 불매운동은 해야겠다 하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시사적인 부분에 학과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좀 찾아서 준비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토론식 면접 같은 경우는 지금 고려대학교가 시행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렇게 토론하는 방식들이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접의 종류는 크게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나눠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첫 번째에 있는 일반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나오나요? 저희가 지금 대학교 질문 사항들을 동아리나 진로나 어떤 기타 사항들 그리고 자율에서 물어보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그 중에 좀 많이 나왔던 질문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홈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릴 건데 그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질문을 어떻게 활용해서 생활기록부를 봐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건데 저희가 면접 이 방송을 라이브를 통해서 생활기록부를 분석해가지고 준비하는 방식과 자기소개서를 분석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여러 질문들이 나왔던 부분들을 생활기록부랑 어떻게 연계시켜서 분석해서 준비하는지 그 부분을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좀 기본적인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 생활기록부 안에 뭐가 있는 거냐면 학교 선생님의 평가적인 어떠한 결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과정들이 되게 많이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이 궁금하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선적으로 전공과 관련된 활동들을 먼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또한 세부 능력 같은 경우도 내가 학교에서 무엇인가를 배웠잖아요. 그 배움의 과정 중에 전공 학업부터 좀 체크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은 면접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소개서 정말 우리 학생이 작성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자소서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이제 작성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필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진위 여부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는 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학교에서 작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떠한 신뢰도나 공식화가 돼 있죠. 정당성이 있지만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면접할 때 자기소개서 준비가 좀 더 철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대피를 하신 학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저희 방송 보면서 솔직히 되게 많이 걱정되실 겁니다. 솔직히 대피를 하게 되면 입학사정관들이나 교수님들 기가 막히게 다 찾아내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모의 면접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소개서 대피를 하는 학생들 다 찾아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이 생각보다 되게 착합니다. 이렇게 철판 깔고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몇 마디 하거나 이렇게 무엇인가를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가 주춤되거나 말이 이런 어떠한 답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어색하면 말꼬리라는 거를 물어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학생이 말한 거에 대한 답변에 말꼬리 질문들을 하면서 이 신뢰도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대피를 한 학생이 있다면 정말 면접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 대피라는 학생들 자기소개서 보면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 막 읽으면서 그 문장을 외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아니고 그 활동했던 그 안에 있는 글의 요지 안에 어떠한 논리적 근거나 내용에 대한 과정이 있으면 그거를 더 풀어서 설명하는 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러네요. 자, 독서 목록 같은 경우도 준비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생이 읽은 책들이 있다면 그 책에 대한 어떠한 동기들, 그 동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뭔가를 배웠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독서 같은 경우도 저희가 라이브 방송 때 좀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독서 같은 경우는 그 책 내용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보단 그 책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책 내용과 자신의 어떤 생각의 차이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보니까 책 내용만을 정리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학과 소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학과 같은 경우 뭐 총장님 인사말 정도는 읽어보고 들어가면 그 안에 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인재상들 이런 것들이 좀 소개가 돼 있고 학과 교수님들마다의 어떤 성향이나 이렇게 어떠한 과목을 어떤 식으로 배우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하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교양이나 시사 같은 경우도 만일 우리 학생이 어떤 이제 생활기록부 안에서 활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물어보진 않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활동한 라인과 지금 현재 상황과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교양이나 시사적인 부분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이런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솔직히 좀 준비를 해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과와 관련된 교양이나 시사적인 부분들도 한번 잘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좀 나의 지식을 조금 더 높여갖고 면접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면접에서 나올 만한 질문 사항들인데 이 질문들 좀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제가 준비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입시 정보 게시판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 200개 정도의 질문을 지금 1차적으로 추스렸어요. 그 추스린 거를 또 한번 추스려서 한 10개 정도만 일단 오픈해드리고요. 나머지 거는 라이브 방송하면서 조금씩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활기록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좀 이제 기본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분석하면서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고요. 생활기록부 안에서 조금 이제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체크하면 좋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큰 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장래희망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좀 예를 하나 볼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인데 1학년 때 장래희망이 판사였어요. 2학년 때도 판사인데 3학년 때 법률 행정 공무원으로 바꾸고 지원학과가 행정학과로 바뀌었어요. 이런 케이스가 왜 발생되냐면 판사가 이게 로스쿨 라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로스쿨 라인이 법대인데 법학과인데 법학과가 상위권 학교가 그러니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로스쿨을 대학원을 설치한 학교들은 그러니까 이제 로스쿨을 운영하는 학교들은 법학과를 이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로스쿨 라인 같은 거를 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글로벌 리더, 한양대학교 정책학과 뭐 이런 식으로 어떠한 로스쿨을 갈 수 있는 라인을 형성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라는 어떠한 법대를 가야 되는 우리 학생이 학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공성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3학년 때 행정학과가 로스쿨 라인 중에 하나거든요. 철학과도 로스쿨 라인이라고 제가 얘기는 하지만 행정학과를 집어넣기 위해서 3학년 때 법률행정 공무원으로 바꿨다라면 판사에서 법률행정 공무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가야 된다. 또 하나
판사 장래희망이 있으면 그 옆에 사유들이 써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장래희망이 바뀌는 이유나 아니면은 이런 사유들을 좀 꼼꼼하게 잘 체크한 다음에 그 사유와 비슷한 질문 대답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사유와 비슷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뚱맞게 사유는 A라고 써져 있는데 B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장래희망이 바뀌는 이런 사유들이나 이런 것들을 희망 사유를 좀 체크를 하면서 좀 이야기거리들을 좀 더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제 질문관들이 그러니까 입사관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물어볼 만한 이런 사항들을 조금씩 체크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내야 된다. 보통 생활기록부 하나에서 면접에서 물어볼 만한 게 학생들마다 틀리지만 보통 한 40개, 50개 정도 나온다. 그런데 그걸 다 준비할 수는 없고요. 전공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했을 때 보통 한 30개에서 40개 정도는 좀 타이트하게 준비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동아리나 진로활동 같은 경우도 어떤 거를 좀 체크하면 좋을지를 좀 볼게요. 첫 번째는 전공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좀 전문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자, 동아리 같은 경우 어떤 학생이 지역 전통시장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대요. 자, 그러면 보세요. 그냥 보고서를 낸 겁니다. 그런데 생활기록부 안에 이 보고서를 만들어 나갔던 과정이나 어려웠던 점들,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했던 것들, 이걸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거는 생활기록부 안에 보기가 힘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작성되는 부분들이나 어떠한 이런 좀 보고서가 작성되더라도 좀 있어 보이는 보고서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공과 관련된 보고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보고서를 만들게 된 그러니까 동기,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웠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거를 만들어 나갔었고, 만일 뭐 설문지를 제작했다라면 설문지에 제작했던 과정들이나 표본 집단을 형성했던 과정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었을 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했을 때 그거에 대한 대안에 대한 나의 지식,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면접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진로 활동 같은 경우 뭐 진로 캠프를 간다거나 아니면 진로 뭐 대학 탐방을 가서 내가 했던 활동들이나 거기에서 배웠던 부분들,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발전 의사나 정의 수립들,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만약 진로 독서를 통해 가지고 진로 활동에 써졌다라면 이 학생이 만약 동물의 방 피터 싱어의 책을 읽었대요. 만약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생활윤리라는 과목 안에 피터 싱어의 동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배우거든요. 학업을 하면서 내가 피터 싱어에 대한 이런 동물에 대한 이런 인권, 그러니까 이런 존중들, 이런 주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레건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뭔가를 인지하고 피터 싱어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 이게 뭐 동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말 있으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잘 개요를 짜면서 준비를 하면 되고, 만일 없다라면 그냥 학교에서 읽으라고 해서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책을 읽게 되는 어떤 동기나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동물에 대해서 이제 인간과 동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뭔가를 배우고, 피터 싱어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그게 어떤 나만의 어떤 철학의 정의가 성립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해간다라면 면접장 가서 말하기가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과정을, 그러니까 어떠한 동기와 계획, 과정, 그거를 이제 해나가는 모습들, 그걸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 거 배웠는지, 이게 면접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의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개요를 짜는데 그 부분은 더 정확한 것들은 좀 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분석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이제 전체적인 것만 좀 보여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 생활기록부 안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한 거에 대한 어떠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빠져있는 과정을 어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기록부 안에는 어떠한 우리 학생이 어떠한 원인을 갖고 활동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도출되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의 평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내가 학교에다가 더 자랑하고 싶은 잠재 능력에 대한 어떠한 과정에 대해서 어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어필한 게 뭐 자기소개서 1번 같은 경우는 1000자밖에 안 되고요.
2번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쓰는데 1500자밖에 못 썼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가 봤을 때 자기소개서만으로도 우리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과정을 다 보거나 잠재 능력을 다 평가하거나 아니면 진짜 이 활동을 우리 학생이 얼마큼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더 구체화시켜서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도 학습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요. 뭐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고 그 공부를 통해서 어떤 발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한 사례를 듣는다라면 어떤 친구가 그 미드 드라마 있잖아요. 미드 드라마를 보면서 이 영어에 대한 듣기 평가나 아니면은 외국인이 진짜 실제로 사용하는 회화의 어떤 이런 실제 문장 구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학교에서 배우거나 내가 사용하는 거와 비교 분석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뭐 좀 이렇게 좀 발전성을 가져가기 위한 자기만의 학습 방법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면접관이 물어본 건 학교에서 배우는 문장 구조와 만일 회화에서 사용되는 이런 일상생활의 문장이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았을 텐데 그거에 대한 구분이나 그걸 하면서 뭐 장점과 단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렇게 일상적으로 회화하는 부분과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가장 큰 차이점이 있으면 뭔지 한번 설명해 볼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습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 학생이 이제 대학교에다가 과정을 통해서 어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부분을 대학교가 물어보거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이런 평가 기준이 있고요. 연구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다가 다 쓰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고 이거는 연구 과정의 어려움은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생활기록부 안에서도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준비를 해가면 좋다. 특히 팀이 구성되었을 때 팀원을 구성하는 이런 과정이나 팀들 간의 어떤 갈등 요소들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에 대한 극복 사례들 이런 것들은 좀 잘 준비를 해가면 된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자기소개서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잠재 능력을 대학에다가 어필했다라면 그 활동 안에 있는 과정이 조금 그것만 보고는 학생을 분석하기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내용들, 다음 이야기를 물어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체크 포인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기소개서에서도 전공 관련 활동을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를 한 다음에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전문성 활동인데 전문성 활동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학생이 하기에 조금 전문적이지 않나?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죠? 만일 뭐 어떤 학생이 화학 성분을 가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화학 성분이 생각보다 되게 고급,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이런 화학 성분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교가 또 물어보면서 그 자리에서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 화학 성분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이 됐는지 그 화학 성분에 대한 어떠한 개념이나 정의를 잘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고등학생이 한 단계 더 발전된 어떤 활동을 했다라면 그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있다라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고 저건 생기부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 아까 말한 것처럼 팀을 구성해서 어떤 구성 과정이나 힘들었던 점 극복 사례 왜 그러면 대학교는 의사소통 능력을 생각보다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어떤 극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나만이 막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팀을 운영하면서 어떤 리더적인 부분이나 소통 능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왜 그러냐면 대학교 가서도 친구들과 소통을 통해 갖고 학교 생활을 잘 해야 되는 이런 잠재 능력을 봐야 되거든요. 또 하나 지원 동기 아까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경우 이제 장래희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 자기소개서 4번에다가 지원 동기를 썼다라면 그 지원 동기를 좀 더 구체화되게끔 설명하고 그 관련된 활동들을 좀 체크를 해서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구체화된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인가 배웠다라면 그 배운 부분이 짧게 들어가 있잖아요. 솔직히 결과 도출 같은 경우는 길게 쓰질 않기 때문에 짧게 들어가 있는 부분을 더 늘려서 설명을 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컨쇼가 준비한 면접
준비 시작부터 이제 해봐요. 우리 면접 한번 시작해 봅시다. 라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방송을 준비를 해드렸고요. 생활기록부를 분석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분석하는 게 일단은 면접 준비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서류 신뢰도 진위 여부가 제일 중요하고요. 면접에서는 솔직히 제가 세 가지를 물어본다라 그래요. 첫 번째는 생활기록부에서 물어볼 거고, 두 번째는 자기소개서에서 물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정말 아무도 몰라요. 뭐 물어볼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우리 아이의 의사소통 능력을 뭐 되게 높여준다. 그리고 뭐 우리 아이의 뭐 논리적인 거나 막 근거를 찾아내는 이런 논리적인 어떠한 의사소통 능력 이런 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준비를 잘 하면서 좀 반복되는 준비들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일단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부터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서류 신뢰도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물어볼지 모른다라는 건 진짜 모르겠어요. 학교마다 진짜 천차만별로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그건 진짜 입학사정이 아니라 교수님 마음입니다. 또 하나 정말 또 준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꼬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무엇인가를 전달했을 때 뭔가를 답변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또 궁금증을 갖고 말꼬리를 쭉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질문을 2개밖에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우리 학과 왜 지원해서 그 다음 질문이 이제 보고서 얘기였는데 그 보고서 가지고 계속 말꼬리를 물어가지고 그걸로 시간 다 보내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꼬리에 대한 부분도 좀 연습을 통해 갖고 좀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연결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구성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면접이라는 건. 그러니까 막 신문을 뒤지거나 막 시사적인 거를 막 찾아가지고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당장 우리 아이가 제출한 생기부나 자기소개서 안에서의 어떤 진위, 이런 사실적인 진위 여부 이거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이다. 그거 못하면 진짜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컨쇼가 2019년 9월 27일 21시 밤 9시에 라이브 시즌4 첫 방송을 다시 시작합니다. 시즌3까지 정말 성원을 많이 받았는데 시즌4도 정말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방송을 할 테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시즌4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부터 할 거고요. 면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생활기록부를 분석하는 것들 그리고 자기소개서 분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라이브를 통해서 이제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입시 상담도 한 20-30분 정도는 충분히 활당을 해가지고 입시 상담도 하고 그 다음에 시즌4에는 저희가 학부모님을 위한 특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솔직히 학생들을 위해서 뭘 준비해 줄지 솔직히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학부모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에 대한 특강을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 밤 9시에 라이브 방송 시작하니까 시즌4 첫 방송하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면접 시작부터 해봅시다. 면접 시작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